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김진수는 회사 정문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업이 회계사라 늘 정확하고 반복적이며 별다른 기복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48세가 된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큰 파동 없이 살아왔습니다. 결혼 20년 차 아내 수진과는 큰 다툼 없이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웠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는 늘 정리된 구두와 소박한 꽃무늬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진수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내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진수를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 진수는 코트를 벗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손끝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래 좀 거두려고요. 수진은 황급히 세탁기 옆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진수는 수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는지 화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내려놓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진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환기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빨래 바구니를 치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세탁기 위를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셔츠 한 장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습니다. 면 100%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사이즈는 110이었습니다. 진수는 평소 95 사이즈를 입습니다. 이 셔츠는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 안쪽에는 작은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 이니셜이었습니다. K, D, H. 진수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왜 우리 집 세탁기에 이런 셔츠가 있을까? 여보,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셔츠 누구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우리 오빠 거예요. 지난주에 빌려갔다가 오늘 돌려줬어요. 형부가요. 네, 급하게 입을 일이 있었대요. 진수는 셔츠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의 오빠는 체격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맞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진수는 셔츠를 세탁기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그 셔츠를 집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셔츠, 이니셜 그리고 아내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몇몇 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 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진수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셔츠의 이미지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베란다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셔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탁기 위도 빨래 바구니 안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진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진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응,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그래요. 아침은 먹고 가요. 아니, 회사에서 먹을게. 진수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진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의 셔츠가 떠올랐습니다. K, D, H라는 이니셜. 그게 누구의 것일까? 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지금까지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형, 나야. 오, 진수. 무슨 일이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볼까?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좋아. 1시에 보자. 진수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에게 외근 간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성훈을 만났습니다. 성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성훈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회사 일. 아니, 개인적인 거야. 진수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셔츠 이야기부터 아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의심까지. 성훈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야. 응.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근데 뭔가 느낌이 와. 성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일단 진정해. 지금은 의심 단계잖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부터 모아. 감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사진,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다 챙겨둬.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행동 패턴 파악해.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규칙적인 패턴이 있으면 수상한 거야. 알겠어. 근데 진수야, 혹시 오해일 수도 있어. 너무 앞서가지 마.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자꾸 신경 쓰여.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진수는 회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운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밥 곧 될 거예요. 진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바빠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이에요. 친구들은 자주 만나요. 가끔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수지는 이상한 듯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수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마트, 백화점, 주유소. 대부분 일상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마다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28만 원 결제. 그 전주 금요일 같은 지역 와인바에서 15만 원 결제. 그리고 그 전전주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32만 원 결제. 진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장소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진수는 프린터를 켜고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아, 회사 서류 좀 정리하는 중이야. 진수는 재빨리 출력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차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지출. 그리고 그 셔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진수는 매일 아침 수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세탁기 위에 남겨진 셔츠는 주중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금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사라졌다가 토요일 아침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주인이 다녀가고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진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근처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집 근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이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장면을 스마트 도어벨로 확인했습니다. 짙은 화장, 새로 바꾼 향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실루엣의 셔츠를 작은 쇼핑백에 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진수는 수진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커피를 마신다는 말을 남긴 아내는 곧 강남역 인근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레스토랑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남성이 나타나 수진 옆에 자연스럽게 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남자. 진수는 피안의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과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쪽 VIP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주변 건물 옥상 카페에서 내려다보았고 직감적으로 두 사람이 격에 없는 관계임을 실감했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나와 걸어서 바로 옆 호텔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에서 멀찌감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유리창에 비친 그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포즈로 웃으며 와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진수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강도연의 손은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호텔 로비 한쪽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두 사람을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손에 들린 셔츠에 이니셜 K, D, H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진수를 수상하게 여겨 다가왔으나 진수는 재빨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는 저녁 식탁에서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됐어요? 그냥 그랬어. 너는? 친구랑 쇼핑 좀 했어요. 진수는 의심을 계속 숨겼습니다. 평소와 같은 대화를 해도 이제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수진이 싱크대에서 뭐라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진수는 거실로 가 노트북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늘상 있던 부부의 평온한 시간은 서서히 흔들리는 얼음바닥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진수는 옷장 안에서 다시 그 낯선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분명 없었던 셔츠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 양말 정리를 하는 척 옆자리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셔츠 라벨 안쪽 K, D, H 자수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셔츠를 조심스레 원래대로 접어놓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여 수진이 찾으러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내역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카드 내역, 호텔, 와인바, 고급 식당. 모든 패턴이 금요일마다 반복됐고 결제 시간의 흐름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변호사 김성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성훈, 시간 좀 돼? 오늘 저녁 괜찮다. 카페에서 만난 진수와 성훈. 진수는 손에 쥔 USB와 사진, 카드 내역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성훈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소송 다 이긴다. 상간남 소송까지 가능해. 성훈은 덧붙였습니다. CCTV도 집에 설치해봐.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녹화장치까지 자문을 더했습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CCTV 설치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섰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연동되었습니다. 거실, 현관, 주방, 심지어 안방 복도에까지 작은 카메라 렌즈가 숨겨졌습니다.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제 겨우 진짜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건지. 김진수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 두 글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소파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 어둠이 짙게 깔렸고 미약한 희망은 먼 거리의 가로등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지 나흘째 되는 날, 김진수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휴대폰으로 집 안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목요일 저녁 진수는 일부터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 가. 내일 오후에 들어올게. 수진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진수는 호텔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8시, 9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을 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진수가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도현은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와인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강도현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잔을 부딪히고 웃었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도현은 편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수지는 강도현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강도현의 손이 수진의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호텔 침대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침실 문 앞에서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 카메라였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와인잔 2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강도현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옷을 정리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잠시 포옹했습니다. 강도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강도현이 들어온 시간부터 나간 시간까지 총 3시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호텔을 나와 김성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결정적인 증거 나왔어. 뭔데? 집에 남자 데려왔어. 어젯밤에. CCTV에 다 찍혔어. 잘했어. 영상 보내봐. 진수는 영상 파일을 성훈에게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정도면 100% 이긴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상간남 소송도 바로 가능하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준비하자.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 진수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성훈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위자료 청구 서류,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류까지.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금요일에 발송할 거야. 부인이 또 외출하는 날 맞춰서. 성훈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남한테도 같은 날 보낼 거야. 동시에 타격하는 게 효과적이야. 위자료는 얼마로? 부인한테는 8천만 원, 상간남한테는 4천만 원 청구할 거야. 재산 분할은 70대 30으로 요구하고.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은 당연히 내 거야. 전부 4명이니까. 부인은 나가야 돼. 진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낯선 단어들이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률 용어로 정리되는구나. 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만난다고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진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진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내일 도착 예정.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수는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리 예약해둔 원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은 이미 며칠 전에 조금씩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옷까지, 중요한 서류, 노트북,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7시쯤 진수는 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CCTV 화면으로 보니 혼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진수의 옷들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왜 옷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진수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우편함 확인해봐. 수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2개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제목만 봐도 충격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김진수, 피고 박수진. 청구 금액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70대 30.
유책 배우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증거자료 목록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출입 사진, CCTV 영상.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털썩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수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류에 다 적혀 있어.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게. 여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 이미 결정했어.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어디 있을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책장을 살폈습니다. 액자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됐구나. 강도현이 집에 왔던 날도,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던 모습도, 모든 것이 남편에게 들켰구나.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남편이 다 알았어. 이혼 소송 걸었어. 강도현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CCTV까지 있었대. 다 찍혔어. 강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용 증명 받았어. 뭐? 위자료 4천만 원 내래.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커. 나도 변호사 선임해야 돼. 잠깐, 도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진행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수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이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직접 대화는 곤란합니다. 조정실에서 얘기하시죠. 제발 한 번만.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훈과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은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조정위원이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성훈이 귀띔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은 진수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남편 측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성훈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합니다. 증거 자료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CCTV 영상 캡처, 신용카드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수를 바라봤지만 진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정위원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운이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분할 70대 30을 요구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8천만 원을? 유책 배우자이니 당연한 금액입니다. 성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조정위원을 바라봤습니다.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조정위원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성운이 진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분할 납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담보로 내놓을 게 없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정이 어렵겠네요. 소송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진수는 조정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복도에서 성운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야.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들어가. 한 달 후쯤 첫 변론 기일 잡힐 거야. 알겠어.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거야. 같은 시각 강도현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강도현은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CCTV 영상까지 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합의를 권유합니다. 4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얼마나? 3천만 원 정도로 제안해 볼까요? 분할 납부 조건으로. 강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는 이미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고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그의 신상이 퍼지고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 시도해 주세요. 며칠 후 강도현의 변호사가 성운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3천만 원의 분할 납부로요. 성운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아줘. 대신 분할 납부 조건 확실히 해. 공증까지. 알겠어. 월 200만 원씩 15개월로 하겠습니다.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강도현은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매달 200만 원씩 15개월간 진수에게 돈을 내야 했습니다. 첫 납부는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양측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증거 관계가 명확하니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하고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진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는 객관적으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조용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 박수진은 원고 김진수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피고 박수진의 유책 비율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한다. 법정에 서는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고 판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선고였지만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방금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재판 이후 진수와 성훈 변호사는 복도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고했다, 진수야. 고마워, 형. 내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넌 잘 견뎠어. 이젠 진짜 해방이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 역시 복도 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천천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 정리를 마친 수진은 지인 집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오피스텔에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분할 위자료 300만 원, 상간남 강도현으로부터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을 마치고 집문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확정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사실이 퍼지면서 동료와 상사들이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진수는 묵묵히 일을 잘 해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며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말이면 등산을 다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산길을 오르며 진수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땀에 젖은 등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 그 속에서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선배의 소개로 42세 초등교사 정미영을 만났습니다. 작은 키에 밝은 눈망울, 차분한 목소리. 미영 역시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약이에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평온해진 것 같아요.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서로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서글프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전시회도 다녔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진 두 사람은 주말마다 카페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오자 진수는 부모님께 미영을 소개했습니다. 진수의 부모님은 착하고 어른스러운 분 같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부모에게 진수를 소개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 진수는 한강공원에서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볼래요. 고개를 끄덕이는 미영의 표정에 진수는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진수는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초라한 차림에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진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미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위자료만 약속대로 보내줘.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이 날 버렸어요.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진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넌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미영과 함께 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전처 만났어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연민도 분노도. 그냥 남 같았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응, 그런 것 같아.
봄밤 진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수는 49세가 됐고 팀장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다음 승진 후보로까지 거론됐습니다. 수진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위자료가 꼬박꼬박 입금됐습니다. 강도현으로부터도 200만 원씩 15개월간 모두 받았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정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진수는 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곳에 써주세요. 진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선언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도 가고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서로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진수의 부모님은 미영을 진심으로 환대했고 미영의 부모님도 진수를 좋아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봄이 오자 진수와 미영은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미영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진수와 미영은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축하해 진수야. 김성훈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형. 형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용기 있게 결단했잖아. 진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진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배신, 이혼, 법정 싸움.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오래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지워지는 사진을 보며 진수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삭제됐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미영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